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이 8가지를 다 가지고, 이 8가지 중에 사람마다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8가지 지능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말 못하시는 분 있어요? 언어 지능이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가능해요? 곱하기나 논리수학 지능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음악 지능이 있는 거고요. 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뭐 신체 운동 지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8가지 지능은 독립적이면서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합니다. 각각의 지능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다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합니다. 예를 들면 언어 지능이 높고 논리 수학 지능이 높다? 이런 친구들은 학교 공부 보통 잘합니다. 대부분 학습을 언어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논리 수학 지능 좋은 아이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학교 공부 잘해요. 어려운 거 잘 풀어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능이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아요. 또한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둘 다 높다? 이 아이는 사람에게 굉장히 똑똑한 애. 둘 다 사람과 관련된 지능이거든요. 음악 지능이 높으면서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 춤 잘 출 수 있죠. 리듬감이 아주 좋죠. 그런데 신체 운동 지능 중에서도 손재주가 좋다. 이런 친구들은 남들보다 악기를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신체 운동 지능의 손재주가 좋으면서 시각 공간 지능이 높다. 이런 친구들은 만들기를 잘하거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8가지 지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지능은 우열을 논할 수 없이 동등하다. 학교 공부가 최고다. 지금 이런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논리, 언어 지능이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보다 더 우월한 지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등하게 같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별로 주는 트렌드는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태어났다. 아주 옛날에. 그러면 신체 운동지능 높은 사람이 갑입니다. 전쟁터 나가서 막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도시화가 되고 또 학교가 생겨나면서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높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한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까요? 이 시대에 학교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다 풀리나요? 전혀 그렇죠. 자연 친화 지능이 높아서 요리 하나만 잘해도 요리사, 유명 요리사들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신체 운동 지능을 타고난 거예요. 축구 하나만 잘해도 우리나라 영웅이잖아요. 아이유 노래 하나만 잘해도 사랑받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자기가 타고난 지능이 뭔지 알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세상에서 그냥 영향력을 발휘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모든 지능이 우열을 논할 수 없이 다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게 증명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개인마다 독특한 프로파일을 보이며 독특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8가지 지능 점수를 모아놓은 게 프로파일이에요. 프로파일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가능성, 특별함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누구나 이 8가지 지능을 일정 수준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이 다중지능이 고정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어요. 경험에 따라 바뀌어요.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개선이 가능합니다. 학교 공부 못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계속 붙들어다 놓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올라갑니다. 언어 지능도 성장하고 논리 수학 지능. 음치십니까?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노래 연습해보세요. 음악 지능 올라갑니다. 운동 못해요? 하루 종일 연습하고 배워보세요. 올라갑니다. 이 다중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이 8가지 지능은 다 성장이 가능해요. 근데 하지만 타고난 지능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약점 지능일 경우에는 노력해도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타고난 강점 지능, 내가 진짜 개발된 강점 지능을 가지고 훈련하잖아요. 더 많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강점 지능이 무엇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 지능을 알고 그걸 잘 훈련하면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모든 사람은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점보다 약점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강점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에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이 가능해요. 언어 지능은 좀 떨어지지만 음악 지능이 높다? 음악을 통해서 이 언어를 개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언어 지능, 음악 지능 높은 아이들이 뭔가를 외울 때 멜로디를 붙여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점은 강점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중지능의 핵심 내용이고요. 다음은 다중지능의 종류입니다. 다중지능 8가지 지능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다중지능은 미국에서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영어죠.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번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지능, 시각공간지능 똑같은 거고요. 신체, 운동, 논리, 수학, 인간치나, 대인관계지능, 인간친화지능 똑같은 거예요. 자연치나, 자기성찰지능, 자기이해지능 똑같은 겁니다. 음악지능, 언어지능, 해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지능이라고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지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8가지 지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 스마트하죠. 모든 사람은 다 스마트한 구석이 있어요. 똑똑한 구석이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천재예요. 그 영역이 다를 뿐이지. 먼저 첫 번째 워드 스마트. 무슨 지능에 해당되죠?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 지능. 언어에 똑똑한 거죠.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또는 책을 잘 읽거나 또는 외국어를 좋아하고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언어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어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높은 친구들은 무슨 과목을 좋아할까요?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국어 또는 뭐 외국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면서 노느냐?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또 책 읽는 거 좋아할 수 있죠. 이 언어 지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이가 들수록 성장하는 지능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말을 잘하죠. 글을 잘 쓰고.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성장해요. 그래서 최고의 작가들은 언제 최고의 작품을 쓰느냐? 죽기 직전에 쓰는 작품이 최고의 작품. 이유는 언어 지능은 계속 성장하는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로직 스마트예요. 논리 수학 지능이죠. 숫자에 빠삭하거나 똑똑하거나 또는 논리력이 있는 사람들이 논리 수학 지능이 높습니다. 이 논리 수학 지능 높은 친구들은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과목들을 좋아할 수 있죠. 이 논리 수학 지능 높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 뭐 패턴, 뭐 퀴즈를 푼다거나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추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머리 쓰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로직 스마트. 근데 이 논리 수학 지능의 특징은 40 정점을 이루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수학을 잘 가르치다가도 나이가 들면 40이 넘으면 나도 모르게 더하기 빼기를 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이스트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일찍 뽑아서 성장시키는 이유가 40세가 때문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뽑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지능입니다. 네이처 스마트 무슨 지능이죠? 네,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에게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날씨, 기후 이런 거에 민감하고 또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는 식재료들이 전부 자연에서 오잖아요. 거기에 민감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요리도 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이처 스마트 좋아하는 과목이 보통 뭐 생물, 과학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죠. 농업. 그렇습니다. 다음은 셀프 스마트인데 자기 이해 지능이죠. 자기 이해 지능. 자기를 잘 알고 자기 통제가 잘 되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이 대인관계 지능 높은 친구들한테 시험 기간에 놀자 그러면 얘들은 나가서 놀아요. 근데 자기 이해 지능 높은 아이들은 친구야 미안해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우리 시험 끝나고 놀자. 이게 자기 조절과 통제가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어렸을 때 보면 좀 생각이 깊고 혼자 생각하는 걸 좀 즐겨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자기이해 지능이 높죠. 근데 이 자기이해 지능은 또 종교와도 또 관련이 있고 철학과도 또 관련이 이 자기이해 지능의 특징은 성공하는 사람들 최고의 레벨의 성공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이 바로 이 자기이해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니까 또 그걸 또 자기를 통제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기본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다음은 픽처 스마트 시각 공간 지능입니다. 시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색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화장을 잘한다거나 옷을 잘 입는 친구들 보면 이게 높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시각이 별로다 그러면 공간 감각이 좋아서 길을 잘 찾고 퍼즐을 잘 맞추고 사진을 잘 찍고 동영상 촬영을 잘하는 친구들 이 픽처 스마트 시각 공간 지능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시각 공간 지능 높은 친구들이죠. 다음은 뮤직 스마트 음악 지능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거나 또는 음악 감상을 잘하거나 작곡을 잘하거나 악기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 이 뮤직 스마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흥얼흥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뮤직 스마트죠. 근데 이 음악 지능은 모든 지능 중에 가장 일찍 발현되는 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악 신동들을 보면 3살, 4살 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 청소년들이 워낙 많은 음악을 듣기 때문에 이 음악 지능이 강점 지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노출돼서 강점 지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다음 바디 스마트는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몸이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 신체 운동 지능은 우선 대근육이 발달된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못하는데 이 지능이 높다? 소근육이 발달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손재주가 좋고 대근육도 아니고 손재주도 아닌데 이게 높다? 신체 표현 능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핵심 지능이 바로 신체 운동 지능이에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이 표정, 미묘한 표정 변화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다 신체 운동 지능과 관련된 겁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체육을 좋아하죠. 이런 친구들은 몸이 똑똑해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힘이 좋고 건강하고 그런 친구들도 이 지능이 높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피플 스마트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똑똑한 거예요. 공감을 잘하고 눈치가 빠르고 누구든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리더십이 좋고 대인관계 지능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건 이 대인관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리스트 기본적인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대인관계 지능이죠. 이 8가지 지능이 사람 안에 다 있고요. 이 8가지 지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 다 성장이 가능하죠.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 두 가지가 높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리랑 사인이 높다? 과학 좋아할 가능성이 높죠. 셀프랑 자기의 두 가지가 동시에 높다? 사람에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은 시각공간 지능과 신체 운동 지능이 높다? 손재주가 좋으면서 이게 높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거나 만들기를 잘하거나 사진 영상 잘 찍을 수 있죠. 근데 대근육이 발달하면서 이게 높다? 운동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구를 잘한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면서 공간을 잘 봐야 잘하잖아요. 음악과 신체가 높다. 손재주가 좋으면서 음악을 높다? 그러면 남들보다 악기를 훨씬 빨리 잘 배울 수 있죠. 그러면서 춤도 굉장히 잘 출 가능성도 높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중지능의 세부지능입니다.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신체운동지능의 세부지능이 운동성, 손재주, 신체표현 능력이에요. 이 세부지능 중에 하나만 높아도 이것이 강점지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음악지능도 음악, 가창성, 감상력, 악기 연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강점지능이 뭔지 생각해보고 또 세부지능까지 생각해보면 자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죠.